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루스 심리상담소에서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 서준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어린 시절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가치감의 결핍 혹은 손상, 더 극단적으로는 왜곡이 생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치감이라는 것은 내가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인데요. 그런 자기 가치감의 결손이나 어떤 손상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성들을 나타내게 돼요.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 외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능력 있고 사교적인 사람인데 마음이 그런 자기 가치감이 결핍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돈에만 쫓기고 어떤 능력에만 쫓기고 그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좋은 외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에 너무 끄달려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그 훼손되어 있는 그 자기 가치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돈으로 어떻게 보면 채우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너무 이제 돈에 매달려 가게 되고 너무 전전긍긍하게 되는 그런 특성들이 보이게 됩니다. 너무 외적인 부분에 목매달게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가치감이 손상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으면 그 깊은 그 내면의 수치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은 깊은 수치심을 경험을 하게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치심을 느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공허감과 그리고 괴로움을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서에 굉장히 취약해요. 작은 어떤 자극에도 그 수치심이 건드려질 수 있다는 거죠. 상처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런 정서를 잘 조절하는 게 그래서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불안정한 어떤 정서 그리고 자기 정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그 상처가 나 있는 상태에서 작게 이렇게 터치만 해도 굉장히 아픈 것처럼 내 마음 속에 깊이 내면에 그런 수치심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가치감이라는 것에 손상이 되어 있으면 작게 건드려져도 굉장히 아픈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엔 쟤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진짜 그게 정말로 작은 자극에도 그냥 농담인데도 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굉장히 좀 눈치 보고 신경 쓰고 이런 어떤 경우로도 이제 나누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이게 관계적인 것도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에서 뒤로 물러나게 되고 외적인 것만 꾸며서 그런 모습들만 보여지게 되는 그런 어떤 피상적인 관계들을 보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 외적인 거나 이제 돈이나 이런 것들은 그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언제나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면 내가 이제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무너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어떤 특징은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에 대한 믿음으로써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형성되고 이미 내가 경험하고 겪은 건데 이런 나의 어떤 성격이랄까요? 특징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장 환경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뭐 기질적인 거, 타고 태어나는 부분은 좀 바꾸기 어렵지만 분명히 그 경험을 바꾼다면 다른 성격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격을 바꾸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수없이 많은 어떤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방임이나 방치가 되어 있는 환경에 끝없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굉장히 스펀지처럼 금방 빨아들이잖아요. 그 성장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성격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격이 바뀌지 않는 건 아니에요. 바꿀 수 있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네요. 어렵지만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나의 이런 성격을 어떻게 보면 고착화된 나의 어떤 믿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바꾸려면 과거의 경험을 바꾸고 아니면 부모에게 원망감이 있으면 그 원망감을 풀고 사과를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과거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안타깝게도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계속 끊임없이 영향을 미쳐요. 잠시나마의 그 위안은 받을 수는 있지만 과거의 그런 경험들로 형성된 성격이라는 거는 지금 나의 어떤 행동의 패턴을 만들거든요. 그 행동의 패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현재에도 계속 그 과거의 잔재가 나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바꾸려는 접근보다는 제가 내담자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것은 새로운 성격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드려요. 이 얘기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수치심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날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좀 더 나를 드러내고 근데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런 용기들을 통해서 좀 더 진솔한 그런 관계들을 만드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서 새로운 경험을 쌓으면 그러면 과거의 그런 나의 성격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려면 어떻게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자존감도 높고 자기 가치감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의 성장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느끼는 그 사랑의 감정이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데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아이는 자기의 가치감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아, 나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부재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쌓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뭐 좋은 관계를 만나는 게 가장 베스트일 테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용기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이전에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그거를 바꿔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항상 격려하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말해주고 그리고 잘했다고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하고 불안할 때 다독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계속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일기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편지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영상으로 남길 수도 있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에게 스스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데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존재라는 그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질적이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의식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이렇게 돌봄을 받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이들이 뭐 삼시세끼가 되면 밥을 잘 차려주고 그 다음에 잘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도록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방에서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도 이런 환경을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굉장히 뭐 비싸고 뭐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차려서 먹고 나의 잠자리도 잘 정돈을 하고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방도 한번 돌아보면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도 하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가치감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것과 좀 반대되는 심리적인 그리고 또 이제 물질적인 행동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소를 균형 잡히게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바로 기본 심리 욕구인데요. 자율성, 그리고 유능감,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율성은 말 그대로 내가 내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그런 영역들이 있을 때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두 번째, 유능감은 내가 무엇인가 잘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채워지는 심리적인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성인데요. 친구 관계나 아니면 부모 자녀 관계가 뭔가 이렇게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친구를 맺고 그 다음에 부모를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자체로 인정받는
그런 관계들 속에 있을 때 나의 행복감이 채워지고 나의 심리적인 건강이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영양소가 우리가 매일 꾸준히 밥을 먹는 것처럼 한 번에 다 채워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생에, 그러니까 계속 살아가면서 이런 세 가지의 영양소를 너무 지나치지 않게, 그리고 너무 부족하지 않게 꾸준히 섭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무 불행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 괴롭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리고 힘들 때 한번 이 세 가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중에서 어떤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요. 아까 전에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믿음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맺더라도 똑같은 어떤 관계가 되풀이될 것 같거든요.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쵸. 이렇게 과거의 습관들로 인해서 그런 어떤 반복되는 관계를 맺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책에서 소개를 했던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되게 안정된 직장에서 자기 성과를 잘 내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근데 그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상담실에 와서 상담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직장 생활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직장 상사와의 드러나는 갈등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 채 계속 그 혼자만의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었던 직장 거죠. 상사조차도 모르는 상태였던 건가요? 그쵸. 직장 상사도 굉장히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 근데 혼자 속앓이만 했던 거죠. 그런 직장 상사와의 관계의 패턴을 보니까 굉장히 직장 상사가 원하는 것을 미리 해결하고, 그리고 뭔가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 직장 상사가 기대하는 것을 하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탐색을 해본 결과, 그 직장 상사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고 학업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상사를 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니까 직장 상사도 나에게 똑같이 그런 기대를 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발빠르게 맞췄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억압도 받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건드려지니까 반복되는 그 괴로움 속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 많이 추천이 되고 있어요. 수용 전념 치료, 액트나 아니면 DBT나 마음 챙김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거는 바로 수용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순환 고리를 그리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하나의 효과적인 아주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면 그 감정이 너무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 감정을 쪼개기도 해요. 과거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느꼈던 어떤 모멸감과 상처들, 그 다음에 실망감들을,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뭉쳐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뭉쳐져 있는 상태를 그 안전한 어떤 상담의 공간이나 치료실에서 이렇게 쪼개는 거죠. 이렇게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쪼개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수용하고, 그리고 정화하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과정들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나의 이런 생각이나 성격들이 계속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나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역사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다시 회상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과거의 상처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상처들을 현재에 건드리는 트리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 트리거가 무엇인지를 우선 이해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잊고 싶은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 계속 건드려진다면 이것들을 촉발하는 현재의 그런 트리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우선이 선행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트리거가 계속 작동을 하고 계속 그 순환하는 고리가 있거든요. 이 과거의 경험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그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그런 행동적인 습관들,
그 내담자가 보였던 그 사람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뭔가 들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나 그 사람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려고 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지시만 할 뿐 나랑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들로 인해서 직장 상사와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현재에 계속 그런 그 감정을 계속 자극하는 트리거들과 그리고 내가 불편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담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프죠. 당연히 이제 성장 환경 속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케어를 받고 이렇게 잘하셨어야 됐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환경이 안 됐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어려움들에 있으신 분들은 상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을 좀 배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앞서 좀 소개해드렸던 그런 방법들만으로도 나를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격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서준호 박사님을 모시고 어린 시절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